네, 오늘 영상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유튜브 내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 중에 가장 재밌고 가장 저는 좋을 거라고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에는 1억씩 버는 아이디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이디어 내는 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평생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아니면 재밌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많이 봤던 애청자야. 그러면은 식당을 갈 때마다 백종원 빙이 되면서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UIS라는 3단계 기법으로 돈 버는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국한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사업으로도 10억 넘게 벌어봤고, 역행자라는 책으로도 10억 넘게 벌어봤고, 강의로도 10억 넘게 벌어봤고, 유튜브도 실버 버튼 2개 있고, 총 3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은 원리, UIS 3단계 아이디어 생성법 쉽고 재밌게 유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하겠다, 내가 책을 내겠다,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내가 돈을 벌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자청 유튜브를 은퇴할 때 마지막 영상으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결국에 상대방의 고통을 줄여주거나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가 있어. 이것 때문에 진짜 삶이 많이 편해졌거든요. 옛날엔 밖에서 기다려야 되지, 택시 아저씨 불친절하지, 강도살인도 많았고 진짜 불편한 게 많았어.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야. 배달의 민족 전에는 시켜 먹어봐야 알 수 있었던 거고, 또 전단지도 찾아야 되고, 사장님 불친절하지, 많은 불편함이 다 해소가 됐죠. 물론 이런 대단한 사업을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냥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정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특별해지는 거고,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찾아야 되고, 근데 불편함을 찾는다는 게 사실 우리가 사업 아이디어 어떻게 내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내가 평상시에 이거 불편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나 라는 거를 핸드폰에 메모장에다가 그냥 다 필기를 해두면 좋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건데, 라오스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부산 같은 지역이 있어요, 라오스에. 거기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기차 예매를 해야 되더라고. 당연히 라오스 언어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막상 가서 표를 구하자니 아무리 제가 즉흥적이지만 그건 너무 리스크가 또 있고, 그래서 제가 기차 타는 거 어떻게 하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해결해주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요즘 번역기도 잘 돼 있고 챗GPT로 번역도 다 잘 되잖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하나 만들고 블로그에다가 라오스 부산까지 가는 거 기차 예매를 대행해드린다 라는 거를 블로그로 올려. 그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오겠죠. 그걸 예약을 대행해주고 5,000원이나 10,000원을 받아.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하루에 20개 문의가 왔어. 앉아서 20개를 그냥 따다다닥 클릭만 하면 그냥 예약이 되는 거예요. 라오스가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친구한테는 10,000원 주고, 그럼 9만 원을 내가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uncomfortable이죠. 불편함을 찾는 게 관건이다.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들이나 컨텐츠, 유튜브, 책,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UIS에 대해서 언급 안 하면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거는 표본. 그래서 uncomfortable, 아이디어, 스페서먼, 이렇게 이제 3가지 단계를 거치면은 결국에는 사업 아이디어가 돼요. 제가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 1등하고 65만 부 넘게 판매한 진짜 초대박을 낸 이제 역행자라는 책, 저는 이 책이 무조건 종합 1등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도 저를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책 나오기 2, 3년 전부터 이 책은 무조건 1등 할 거고 2년 넘게 스테디 베스트셀러가 될 거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뭔 소리야, 첫 책인데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을 했는데, 저는 확신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역시나 우리 공부했죠. 불편함, 그 다음 뭐예요? 아이디어, 그 다음 표본인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든 뭘 하든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돈을 잘 버는 방법에 대한 책 중에 유명한 거가 딱 2가지가 있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부의 추월 차선이 있었습니다. 다른 책들은 1년 반짝하거나 6개월 반짝하거나 그러는데, 이 2 책은 20년, 10년 이렇게 스테디셀러에 올라가고 진짜 사람들한테 널리 읽히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2가지 책에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U 단계에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악평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첫 번째, 외국인이 쓴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외국인이 썼으니까. 2번째는 문제가 뭐였냐, 10년, 20년 된 책이니까 약간 좀 뒤떨어졌어요. 시대가 좀 다르니까. 이 2가지가 이제 결정적인 문제였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결국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바로 자청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가장 최신이면서 한국인이면서, 그리고 이 2개의 저서를 썼을 때의 그분들의 재산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그분들이 그 당시 때보다 제가 조금 더 잘 벌고 있었을 확률이 꽤 있다고 저는 봤어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 10살, 20살, 30살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그분들이 부자겠지만, 어쨌든 쓴 시점에서는 저는 제가 조금 더 똑똑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거 막 쇼츠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제 실력적으로도 괜찮았고 저는 글 쓰는 걸 되게 오래 해왔잖아요. 결국에는 일단 불편함을 해소했어. 근데 거기에 나는 그분들보다 좀 더 돈을 잘 벌고 있을 가능성이 커. 글 실력은 그분들보다 좋아. 근데 이건 제 착각이겠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거라고 본 거예요. 제가 일본 여행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도 어떤 가족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 막 이래가지고 가족분들 전체가 제 책을 읽었더라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게 뭐 마케팅 때문에 했다, 그건 책을 안 읽어본 분들이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불편함이 있었어, 기존의 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디어, 이거를 이렇게 4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그럼 표본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무자본 창업에 대한 책을 썼어, 그러면은 100% 망했어요. 무자본 창업 관련된 책들은 무조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표본을 넓히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앞에는 또 이제 제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와요. 1장에서 제 어린 시절이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표본을 극대화한 거예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사실 뒷부분은 그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1장은 그냥 소설 형식으로 저의 어린 일대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누구나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차피 1장을 보다가 재밌네 하고서 구매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깔때기 이론이라고 자청 유튜브에서 언급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표본을 넓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어떤 쇼츠를 봤는데 어떤 사장님이 발명가로 나왔어. 근데 이 사장님이 무슨 사업을 했냐면은 두더지 잡는 어떤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는 두더지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 표본이 낮은 거야. 근데 그 쇼츠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20년이 흘러서 이제 대박이 났다. 미국에서 대박이 난 거야. 미국에서는 두더지 때문에 고생하는 농부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농부 표본 자체가 넓고, 그래서 잘 된 거죠. 다음으로 가면은 불편함을 느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떤 불편함을 느끼냐면 도파민에 되게 취약한 스타일이라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막 이런 걸 계속 보게 돼. 이렇게 되면은 주의 집중을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결국 예민해지면서 우울감이랑 불행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핸드폰을 안 봐야 돼. 근데 계속 보게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제가 이걸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블로그 글도 많이 썼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제품이 이제 이거였어요. 몰입의 방이라고. 여기에 이제 넣고 입력을 하면 잠궈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표본 자체는 넓지 않은데, 저같이 집중력이 약한 사람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저는 처음 날 쓰고서 너무 행복감을 느꼈고, 아까 말했던 이제 불편함이 있었죠. 핸드폰 중독에 대한. 그러면 아이디어는 이걸 가두면 돼. 그러면 이거를 표본을 넓히면 돼. 단순하게 주의 집중이 아니라 이걸 쓰려는 초중고 학생, 엄마, 고3, 재수생, 이분들의 표본을 넓혀야겠다. 이런 것들이 몰입의 방이라는 거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제 인수를 해버렸는데, 어쨌든 이것도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25살에 사업을 성공시켰던 게 이별 상담. 지금도 이제 국내 1등이죠. 아트라상이라고 이별 상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였냐면은 이별을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느낀 것만큼 사람들도 안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불편함을 느꼈죠. 이거 평생 연애고생 같은 거 안 하고 싶다라는 이제 불편함, 그런 아이디어.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해결한 방법을 사람들한테 공유하면 되겠다. 그래서 표본 같은 경우에 높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이따가 자세한 건 이야기하겠지만 이 고통이 정말 크면 클수록 그게 돈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장례 산업, 실버타운 건설, 노인 요양 사업, 이걸 돕는 사람들의 고통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돈이 돼요. 그래서 제 주요 사업 중에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 원래는 이제 이별 상담 사업을 하고 있었어. 거기서 마케팅을 제가 원래 다 했었는데 이거를 좀 대행을 맡겨야겠다. 맡겼는데 이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실력이 너무 없고 자기 사업도 없고 저보다 일단 인사이트가 없어.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대행사들이 그냥 파워링크 같은 거 돌려주고, 그런 것들은 어떤 마케팅 기술력이 필요 없거든요.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없어도 월급 200만 원 받는 마케터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거 불편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사업을 성공시켜본 경험이 있는, 그 사업 컨설팅도 해줄 수 있는, 나처럼 사업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마케팅을 해준다면 더 좋을 텐데, 이 불편함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보면서 아이디어로 격파를 한 거죠. 불편함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UIS로 간단히 해석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를 측정을 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가 지금 3채널이 있어요. 이 셋 다 그래도 괜찮은 상태예요. 이것도 불편함을 없애준 거예요. 단순하게 재미를 주는 컨텐츠는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글쓰기 수업이라는 걸 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책 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 아니면 출판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 이 3가지에 대한 정보가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작년에 이제 웹소설을 좀 써보는데, 웹소설 관련된 컨텐츠를 찾아봤는데 작가 친구들이라는 채널이 있었어요. 이 채널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닥터 프렌즈라고 이미 100만 유튜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의사인데 웹소설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저의 고통과 시행착오를 줄여준 거죠. 지금 2만이에요. 2만이면은 그래도 웹소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에서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케팅 채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이제 유튜브에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상한 마케팅 제 채널에 뜰 거예요. 이상한 마케팅 채널이 마케팅 채널 중에 가장 큽니다. 사람들이 불편한 거를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사람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하고 어디서 정보 찾지? 어디서 성공 사례를 찾지? 이제 이러는데 그거를 이제 이상한 마케팅이 해소를 해주는 거예요. 해소를 시켜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청의 글쓰기 수업이라는 채널도 출판, 뭐 글쓰기, 전자책 뭐 이런 정보들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있긴 있어. 근데 저같이 이제 종합베스트셀러 1등 했던 작가가 또 하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는 그럼 자청 채널 같은 경우에 이미 돈을 벌고 있었고 뭐 이상한 마케팅도 대표였고 조사하고 글쓰기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곳에는 다 기회가 있습니다. 글쓰기 채널을 하려고 그래요. 저 같은 1등을 해본 메이저한 작가가 아니라 그냥 진짜 맨 땅에 아무 경력도 없는데 처음부터 출판을 해본 사람, 이 사람의 경험을 또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포지셔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불편함을 해소하면 됩니다. 최근에 압구정 로데오를 갔는데 라멘을 먹고 싶은데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도쿄나 이런 데 가면은 야식으로 갈 만한 데가 진짜 라멘집밖에 없어. 근데 너무 맛있어. 라멘집이 없어. 그 불편함이 있어. 그럼 거기 만들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챗GPT 같은 경우에 막 프로그래머들이 다 강의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가 없어. 불편해. 그럼 AI 강의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포인트들 다 찾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게 표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했던 두더지 잡기 기계가 있어.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5천만 명 중에 몇 명이 원할 것인가, 이거를 계산해서 만약 표본이 너무 낮으면 폐기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일별로 고통받는 사람들 일생에 어쨌든 한 번은 최소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타업을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결국엔 아이디어긴 해요. 아이디어는 번쩍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라오스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기차 티켓 예매해 주는 거 제가 아까 말했죠. 그거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은 막 모바일 파이지 만들어야 되고 막 직원 구해야 되고 결국 이런 거에서 막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작게 시작을 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은 그냥 진짜 오픈 채팅방 딱 하나 만들어. 그거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 문의가 오면은 그걸 다 답변해주고 그냥 돈 받고. 그럼 또 여기도 불편함이 있어.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신뢰할 수가 없어 하기 때문에 영상통화를 바로 걸어서 우리 사무실에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우리 아이디 카드를 그냥 보내버린다던가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서 홈페이지를 뒷단에서는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왜 신뢰도가 높은 곳인지를 증명하는, 이것도 상대방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UIS, 내가 불편하다,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가 있지? 아이디어가 나왔어. 그러면 표본이 얼마나 되겠다. 마지막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푸켓을 갔다 왔는데 5성급 호텔들의 한국 리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예약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러면은 이 리뷰를 이 호텔들한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너네 내가 이런 식으로 포스팅 해줄게 하면서 제안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은 호텔의 수요도 높아지고 관광객들의 이제 불편함도 해소해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잘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자청 그러면 너가 그렇게 무한한 아이디어인데 왜 그런 거 안 해? 저는 이제 이미 큰 건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월 1억씩 버는 게 뭐 2가지 사업이 있어. 이 상태에서 1,000만 원짜리 버는 사업 아이디어가 아무리 나와봤자 하는 거는 비율이, 이걸 집중하는 게 좋은 거죠. 여행이나 유튜브 얘기해 주셨는데 일상적으로 봤을 때 뭐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도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PD님이 질문하신 게 이런 비즈니스도 있다더라. 그 쓰레기를 다 모아서 그냥 바깥에 두면은 그냥 그걸 알아서 분리수거하고 알아서 옷 같은 것도 버려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사람들이 이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막 앱을 만들고 기획자 뽑고 디자이너 뽑고 스타터 막 투자 100억 받고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라면은 물론 이제 이게 그릇의 크기가 작은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처음엔 작게 시작을 해서 내 주위 오피스텔에 다 전단지 그냥 붙이는 거야. 아니면 논현동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에 다 붙이는 거 그냥. 이렇게 해서 많이 50건 정도가 의뢰가 왔어. 하나씩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도 월 1,000만 원 정도는 저는 벌 수 있다고 보고, 최적화를 시킨다면은.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확장해 나가고 투자도 받아보고, 일단 실무단에서 일단 실력이 쌓이니까 그냥 처음부터 스타트업을 딱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욕망의 북카페라는 것도 만들 때도 왜 강남에는 조용한 북카페가 없지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었어요. 우리 집 근처에 왜 돈가스집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이제 U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월 1억 버는 아이디어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3단계, 불편한 찾기, 아이디어 생성, 표본 확인하기. 불편할 때 이제 짜증만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기회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도파민을 받는 오히려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과제로 오늘 꼭 한번 내가 평소에 불편했던 거 한 3개만 한번 써보시는 연습 딱 한 번만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